여기서 잠깐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요, 부동산을 임차할 때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공부 서류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동산 공부 서류 중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간략하게 줄여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은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누구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근저당에 대한 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또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 사항인 처분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을 열람해서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과 근저당의 내용인 채권 최고액 등을 확인하고 건물에 대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서 안전한 집만을 중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보는 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집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계약해도 되는지 안전한 집인지까지 차근차근 알 수가 있답니다. 특히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할 때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혹여나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잘못 알아들었다 싶으면요, 질문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요, 부동산을 임차할 때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공부 서류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대로 보는 방법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등기사항 증명서 살펴볼 텐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요, 현재 요한사항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일반 등기사항 증명서의 건물 부분, 또 토지 부분,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요한사항 건물 부분, 토지 부분,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준비한 이유는 각 사항들이 근저당이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차근하게 보면 됩니다. 현재 요한사항으로 보통 부동산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현재 요한사항만 알아도 내가 들어갈 부동산이 안전한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주소가 소재지가 나와 있겠죠. 표제부입니다. 건물에 대한 표시를 여기다 해 놓은 거고요. 표시 번호 이제 1번이라고 돼 있죠. 표시 번호가 있고 접수 번호입니다. 2018년 9월 27일인데요. 이 접수 번호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소유권 보존 접수한 날과 일치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주소가 들어가 있고 도로명 주소도 들어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들어가 있구나, 3층 단독주택으로 지어졌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계략적으로 1층, 2층, 3층, 지층 해서 몇 제곱미터인지 층당의 연면적, 층당의 건축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우선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이 옮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제부를 보셨고 이번에는 갑구입니다. 갑구는 옆에 보시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우선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맞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소유권 보존은 2018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제17707 이후라고 소유권 보존 날짜와 번호가 나와 있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소유자가 어디에 사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땡땡 아름마을에 살고 있네요. 이렇게 소유자가 누구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을구를 보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 전세권이 들어있어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는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에 있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집은 현재 소유권만 있고 을구에 어떠한 제한사항도 근저당권 같은 거 없죠. 아주 등기사항 증명서가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이와 똑같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도 있겠죠. 토지에 대한 사항도 똑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물에 토지에 대한 사항이고 똑같이 현재 유효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1979년 몇 월 며칠에 이 대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이고요. 203제곱미터 이구나. 이 건물의 토지는 203제곱미터의 위에 들어있는 건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2018년에 매매에 의해서 2017년에 매매에 의해서 2018년에 접수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한 거고요. 소유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땡땡땡 김모모 씨이고요. 마찬가지로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들어있지만 을구에 아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다른 것입니다.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 건물이 있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땡땡땡땡땡땡 있고 표제부 건물의 표시는 등기사항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했고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4층의 단독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있는 건데 계략적으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층당 몇 제곱미터의 건축 공간이 들어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갑구 소유권 보전 그리고 소유자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을 막 받아서 사용 승인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 보존으로 해서 건축물의 소유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을구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순위번호 1번으로 돼 있어요. 이 순위번호 1번이 근저당권이 1번인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몇 월 며칠에 제 몇 호로 접수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 등기 원인은 2020년 몇 월 며칠에 추가 설정 계약이라는 건 어떤 채권 최고액이 있는데 추가로 담보를 더 잡았다는 내용이죠. 이 추가 설정 계약으로서 채권 최고액 금액이 들어가 있고 채무자가 땡땡땡땡 누구라는 거 채무자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낙성대 새마을 금고이고요. 낙성대 주소 그리고 공동담보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담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그 토지
있는 건물이 공동담보를 했다라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구의 근저당권이 있는데 채권 최고액 금액이 있잖아요. 이 채권 최고액 금액하고 내 앞에 선순위 보증금하고 해서 채권 최고를 포함해서 70% 미만이면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0% 미만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거를 자세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권리분석 제대로 해서 안전한 집인지 채권 최고액이 적당한지 선순위까지 포함해서 내가 내 보증금을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을구, 그 다음 페이지에 아무 사항 없고 토지에도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시면요. 똑같이 토지고, 아이고, 주소를 제가 안 지웠네요. 네, 요거 얼른 주소 건너뛰고,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똑같은 주소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고, 또 접수 번호와 또 매매에 의해서 언제 접수했다라는 거 들어가 있고, 을구 보면은요. 자, 채권 최고액 금 얼마, 채무자는 누구, 채무자 이름 들어가 있고 은행, 낙성대 새마을금고로 똑같이 들어가 있죠. 2019년 14일 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2019년 8월 14일 날 접수했다라는 거고 여기 공동담보가 3번 근저당권 담보 추가라고 되어 있죠. 3번 근저당권 담보 추가 그리고 3번 근저당권 공동담보 소멸인데 이거는 그 전에 있던 건물의 근저당권을 소멸을 해서 이제 건물이 완성되니까 다시 근저당권을 신축한 소유권 보존한 그 건물에 공동담보를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이번에는 집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 건축물은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번지하고 외 1필지 무슨 빌딩 제3층 제304호입니다. 제3층 제304호 집합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이고요. 표제부는 뭐라 그랬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죠. 표시번호 2번이고요. 1번이 따로 있겠지만 이 건물은 표시번호 2번입니다. 2016년 몇 월 며칠에 접수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빌딩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붕 5층인 공동주택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한 건물이 지분대로 나눠서 토지가 일부분이 그 소유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전체 토지 면적인데요. 신림동 무슨 주소에 164제곱미터와 또 신림동 그 옆에 주소겠죠. 150.7제곱미터 두 필지의 토지에 이 건축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표제부에는 2012년 11월 27일 표시번호 이제 1번으로 들어갔죠. 제3층 제304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6.01제곱미터가 이 건물인 것입니다. 26.01제곱미터 건물 내역이고요. 내가 전세 들어갈 그 집, 내가 월세 들어갈 그 집의 정확한 그 전용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가 계속되고 있죠. 표시번호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보세요. 2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소유권에 대한 대지권이고 314.7분의 아까 두 필지의 토지 면적이고요. 15.175제곱미터가 이 304호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9일 대지권, 2012년 11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날짜, 대지권이 등록된 날짜이고요. 2번은 별도의 등기 있음이 쭉쭉쭉쭉 지워졌죠. 이제 토지에 별도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별도의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별도의 등기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보면 2번은 쭉쭉 지웠고 3번에 별도의 등기 말소 2012년 12월 7일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별도의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안전을 또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2016년 몇 월 며칠에 매매에 의해서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 써있고 소유자의 주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래가액, 등기사항 증명서의 그 집합건축물은요. 거래 가액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 보면요. 을구에는 기록사항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1순위고 내 앞에 선순위는 전혀 없는 게 맞고 또 채권 최고액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나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씩 어렵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본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서류에 익숙해진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또 차분하게 서류를 탐독할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